네, 안녕하세요. 물리학과의 이재우 교수입니다. 오늘 제가 쓴 학생들하고 쓴 논문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논문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아마 제 논문에 대해서 왜 이런 논문을 쓰게 됐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저희는 이제 복잡계 과학이라는 분야를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축구 경기를 분석하는 그런 논문을 쓰게 되었는데요. 이 논문을 쓰게 된 이유는 2002년 한일 월드컵에 붉은 악마가 전 거리에 나가서, 저도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제 자식들을 데리고 길거리에서 막 응원한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의 경기력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었는데, 월드컵에서 계속 16강 가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왜 우리나라 그 축구 대표팀의 경기력이 이렇게 나빠질까 하는 의문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와 공동 연구를 하고 있는 한양대학교의 손승우 교수님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 30년치 경기 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같이 이제 연구를 하자. 그래서 그다음에 손승우 교수님, 또 저희 박사과정 학생, 후연구생이 이제 데이터 분석을 주도적으로 했어요. 특히나 이제 여러분이 이제 머니볼이라는 영화를 보시면은 야구 경기를 갖다가 굉장히 데이터 분석을 잘 해가지고 약한 팀이 승리하고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새로운 시각으로 이러한 축구 경기 데이터 분석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복잡계 과학은 이제 데이터가 이제 많이 있으면 굉장히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우리 주변에서 데이터가 많은 그런 분야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주식시장이라든가 환율이라든가 이제 무역이라든가 이런 경제적인 그런 분야의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경제물리학이라는 분야를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주식시장 데이터 분석을 오래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충분한 데이터가 쌓여 있으면은 한번 분석을 해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복잡계 과학을 이용하는 그냥 분석이지, 일반 통계학에서 하는 그런 분석하고 좀 다른 그런 기법을 사용합니다. 우연히 이런 데이터를 접하게 됐고, 거기다가 이제 복잡계 과학의 분석법을 한번 적용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서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연구를 시작할 때 전제를 하고 시작하는 경우는 이제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축구 데이터 분석을 할 때 이제 짧은 데이터, 긴 패스를 나눠서 할 것인지 처음에는 그런 생각이 없었습니다. 보통 이제 축구 경기라든가 스포츠 경기를 이제 분석하다 보면은 패스가 시작해서 끊기잖아요. 데이터가 짧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데이터를 이제 통합해 가지고 이제 90분 경기 전체를 패스 네트워크를 분석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분석을 시작하고 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짧은 패스들의 템포럴 패스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의미를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 자, 그럼 우리가 국가대표팀이 공을 이제 받은 다음에 점유한 다음에 공격을 시작해 가지고 끝날 때까지 패스가 쭉 연결될 텐데, 한번 각각 모든 패스를 한번 다 분석해 보자,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패스들을 시간에 따라서 다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한 다음에 그 패스가 그냥 무작위적인 패스일까, 아니면 의도를 가지고 하는 패스일까를 나눠봤죠. 그랬더니만 세 번, 네 번 패스의 그런 패턴하고 그보다 큰 패스들이 굉장히 통계적으로 구분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비교를 하기 위해서 국가대표 데이터하고 유럽 데이터, 그다음에 월드컵 데이터를 갖다가 분석을 같이 해봤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의 그런 패스 패턴하고 월드컵이나 유럽의 그 데이터가 굉장히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게 됐고, 유럽이나 선진국의 데이터는 5번 이상의 긴 패스들이 상당히 많은 빈도로 나타나고, 골 득점에 있어서도 그게 굉장히 상당히 골 득점률이 높은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이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도 짧은 패스에서는 우리나라가 상당히 그런 득점률이 높은 데 비해서 긴 패스에서는 득점률이 좀 낮은 것들이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뭔가 전략적으로 아니면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긴 패스로 한번 넘어가 가지고 속공을 한다든지, 짧은 패스에서
골이 나는 경우가 흔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 축구가 그런 공격에 대해서 수비도 이제 굉장히 정교하게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축구의 포지션에 따라서 방어도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격을 할 때 수비진을 뚫고서 효과적으로 공격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제 수비를 뚫고서 정확한 이제 골을 낼 것인지가 관건인데, 그러기 위해서 정교한 긴 패스에서 갑작스러운 그런 공격에 의해서 골을 넣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들이 드러났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이 저희 데이터 분석에서 정확하게 드러났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분석 방법이 네트워크 사이언스라고 불리는 분야입니다. 그러한 네트워크 사이언스가 1990년대, 1999년, 2000년대 이후에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초연결 사회가 되면서 우리 주변에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들이 많이 쌓이게 됐고, 즉 빅데이터 시대가 열린 것이죠. 대표적인 것이 주식시장의 그런 거래량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정밀하게 다 쌓여 있고, 그런 것들은 이제 분석해 가지고 숨어 있는 그런 네트워크 구조라든가 복잡계적인 패턴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또 요즘에 이제 SNS라든가 여론조사라든가 아니면 대표적으로 AI 시대에 반도체가 만들어질 때 다양한 그러한 재료라든가 부품이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프로덕트 네트워크라고 하는데, 그런 네트워크 구조를 파악할 수도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히토리버 같은 것들이 이제 수입을 못했을 때, 이런 반도체를 만들 때 어느 부분이 가장 타격을 받아 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생산이 어려워지는지, 그러면 거기를 보고할 수 있잖아요. 다변화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함의도 끄집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데다가 이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요즘같이 SNS라든가 유튜브에 양극화된 사회에서 정치적 의견이 파편화되고 양극화가 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것도 이렇게 사람들의 그 SNS 네트워크를 추출한 다음에 양극화 패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델을 세워가지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네트워크 사이언스는 다양한 분야에 확산돼서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네트워크 사이언스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연구하고 있는 분야가 이제 복잡계 과학 분야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분야는 1980년, 90년, 2000년대 들어와 가지고 생겨난 최신 과학 분야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용을 접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반 대중을 위해서 2023년에 복잡계 과학 이야기라는 책을 하나 썼고요. 작년에는 이제 시장에 숨겨진 패턴이라는 그러한 복잡계 과학을 이용해서 경제 물리학을 이제 쳐다보는 그러한 책들을 썼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도움이 될 거고요. 또 일반 시중에는 그런 복잡계에 관한 대중서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번 대중서를 읽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든가 이런 복잡계의 좀 더 전문적인 분야를 연구하고 싶으면은 그런 책들이 요즘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복잡계 과학자들이 주도가 돼 가지고 네트워크 사이언스라든가 복잡계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한번 이렇게 쳐보시면은 이제 그런 책들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런 책들을 좀 읽으시면 돼요. 물론 그런 책들은 이제 수학이 좀 들어가 있어서 좀 어렵지만, 수학을 그냥 뛰어넘더라도 거기에 들어있는 어떤 의미 정도를 파악하신다 그러면은, 이렇게 초연결 사회에서 너무 많은 정보가 우리한테 들어오는데 우리가 필터링을 해서 나에게 맞는 정확한 정보, 틀리지 않는 정보를 이렇게 거르는 시각을 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읽어보시면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복잡계 과학이 자연과학, 특히 물리학에서 시작됐다는 걸 잘 모르세요. 그래서 물리학에서 출발된 복잡계 과학이 이제 다른 과학 분야로 전파돼 가지고 지금은 복잡계 과학이라는 큰 분야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복잡계 논문이 이제 그런 걸 응용하는 그러한 간단한 논문이었지만, 그런 분야에 관심을 가지면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과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앞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관점이 전혀 달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귀중한 시간을 저한테 할애해 주셔서 이런 논문을 소개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